저는 미술 입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내 인생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내가 파혼을 하다니. 처음엔 너무 충격적이고 저 역시도 제 자신에게 실망과 자책을 하며 지냈지만 생각을 달리 해보면 그런 집에 시집을 안 가게 되어 다행이다 생각을 가지며 긍정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생각하면 화가 나는 그 집에 대하여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저희 집은 아빠, 엄마, 언니 2명, 오빠 1명, 새언니 1명, 이렇게 7식구입니다. 저희 오빠는 결혼하여 건물 위에 따로 얻어져 있는 집에 살게 되어 사실상 아주 가깝게 보고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 특별한 걸 소개를 하자면 저를 제외하고 6식구가 의사인 것입니다. 제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부모님 덕분에 언니와 오빠 저 모두 어려서부터 아쉬움 없이 자랐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한 건물에 옹기종기 살고 있어요. 1층엔 제가 운영하는 미술학원이 있고 그 옆엔 약국, 위에가 내과, 치과, 유방 갑상선 외과 이렇게 차례대로 있습니다. 왜 제가 의사가 되지 않았냐고요? 전 어려서부터 그림 그리는 게 좋았고 부모님도 막내딸인 제가 다른 공부를 하시길 바라셨던 것도 있었죠. 저는 어려서부터 친한 친구 아니고서야 굳이 저희 집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주변 사람이라고 해도 저희 집에 대해 몰랐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몇 년 전 우연히 소개로 알게 된 남자와 연애를 하게 되었고 몇몇 걸리는 것 빼고는 큰 단점 없는 사람이니 이 사람이면 되었겠다 싶어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남들에게 자랑을 하거나 한 번도 저희 집에 대하여 언급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남자친구는 제가 평범한 집안에 미술 전공을 하여 동네에서 조그맣게 미술학원을 운영하는구나 정도만 알았죠. 남자친구는 로스쿨을 진학해 변호사가 된 케이스입니다. 변호사 좋은 직업이죠. 본인의 직업에 프라이드를 갖는 것 같아 멋있기도 했었고요. 첫 만남부터 남자친구는 본인의 누나와 매형 얘기를 하며 너무 본받고 싶다. 나도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종종 어필해 왔습니다. 매형과 누나도 변호사입니다. 매형은 검사 출신 변호사시고 누나는 똑같이 로스쿨 출신 변호사죠. 난 진짜 우리 누나랑 매형을 너무 존경해. 매형은 검사 출신 변호사라서 그런지 내가 나가는 소송에 대해 많이 조언도 해주고 공부할 땐 누나가 엄청 든든한 힘이 됐어. 그러게. 자기 말 들어보면 누나랑 매형이 자기의 든든한 멘토 같네. 매형과 누나가 선배로서 남자친구를 좋은 길로 끌어주고 좋은 영향을 많이 주었나 보다. 너무 보기 좋은 남매다라고 긍정적으로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남매 간의 우애가 좋아 보여 너무 보기 좋았죠. 저도 제 가족을 특별히 생각하는지라 가족애가 있는 남자친구의 이런 모습이 끌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 부모님, 저희 오빠와 언니들을 존경하니까요. 남자친구가 늘 말하길 자기네 부모님은 정말 고생 많이 하셔서 우리를 키우셨다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남매를 공부시키느라 부모님이 진짜 고생하셨다. 내가 진짜 꼭 효도를 해야 한다라고 들을 때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남자친구 부모님도 참 흐뭇해 하시겠다. 그동안 고생하신 거 다 보람 있으시겠다라고 생각하며 흐뭇하기도 했었어요. 여기서 가족들에게 저런 마음을 느끼는 남자라면 정말 결혼해서도 큰 문제 없이 잘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큰 오산이었죠. 처음 만날 때부터 그는 이렇게 말은 했지만 마음은 찝찝했죠. 너 미술했으면 집에 돈 많이 들었었겠다. 너같이 애초에 공부가 아닌 사람은 딱 길을 틀어도 좋을 것 같아. 그래도 밥벌이는 하잖아. 괜히 안 되는 거 붙잡고 있다가 시간만 낭비할 수도 있는 거고. 자기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래도 나 진짜 피나는 노력 끝에 여기까지 온 거야. 중학교 때부터 입시에 내가 원하는 대학 쉽게 간 거 아니야. 정말 지금도
애들 가르치면서 입시 미술하는 거 쉬운 거 아니라고. 자기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은 것처럼 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알지. 그냥 난 자기처럼 그래도 재능이 있어서 재능 있는 거에 몰빵해도 괜찮다는 말이었어. 괜히 공부하다가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기에 살면 안 되잖아? 나처럼 공부해서 변호사 되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공부해서 취직해서 그냥 그런 연봉 받으며 사는 사람이 태반인데, 이런 세상에 자기같이 재능 있는 게 좋아 보여서 한 말이야. 종종 들었을 때 예체능을 약간 무시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지만 그렇게 딱히 심각하게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평소엔 이런 거를 제외하곤 정말 다정다감했고 제가 예술계통이고 남자친구는 공부를 하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단순히 궁금해서 그렇구나라고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남자친구랑 만나서 부모님 얘기가 나올 때마다 그다지 유쾌하지 않은 질문들 뿐이었어요. 우리 엄마가 너 어디 대학 나왔냐고 궁금해하셔. 미술학원 운영하면 한 달에 대충 고정적인 수입이 있냐고도 하시는데, 너 혹시 수입이 들쭉날쭉한 건 아니지? 아무래도 월급쟁이들에 비하면 내 수입은 들쑥날쑥하긴 하지. 많이 버는 달이 있으면 한참 비수기인 달도 있고, 그래도 평균 금액은 거의 비슷해. 학생 수도 늘 비슷하고. 아무래도 엄마가 예체능을 시켜본 적이 없어서 자기에 대해 궁금한 게 많으신가 봐. 자기가 이해해. 어, 어.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때마다 마음은 굉장히 불편했지만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니까 뭐 물어보실 수도 있겠지 싶으며 애써 합리화를 했던 것 같아요. 마음 한켠엔 우리 엄마 아빠는 그에 대한 질문보다는 사람 어떠니? 너한테 잘해주니? 라고 기본적인 것 외엔 따로 묻지 않으셨죠. 아마 그냥 저를 조용히 응원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H대학교 서양미술학과를 나왔습니다. 제가 정말 가고 싶어 했던 대학교와 과에 붙었어요. 단 한 번도 제 학력과 경력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자부하며 열심히 살았죠. 남자친구는 저희 부모님이 전문직에 종사하신 줄 알지만 의사인 것은 몰랐습니다. 딱히 부모님 직업이 중요하다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저 역시 남자친구 부모님이 뭘 하시는지에 대해 일절 물어보지 않았고요. 아마도 남자친구는 저희 부모님들이 공무원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어느 날 결혼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을 때 그 집 부모님께서 저를 한번 봤으면 하더라고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부모님이 뭘 좋아하시냐부터 시작해서 설레는 마음, 긴장되는 마음을 안고 부모님을 뵐 준비를 하였습니다. 백화점에 방문하여 어머님의 스카프와 아버님 드릴 넥타이, 그리고 벨트를 준비했습니다. 첫 만남이지만 제가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남자친구였기에 남자친구 부모님께 당연히 아깝다는 생각보다는 더 좋은 것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백화점 브랜드의 선물과 그의 어머님 드릴 꽃도 장만하였습니다. 첫인상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서 정말 잘 보이려고 애를 썼죠. 엄마, 인사해. 내 여자친구 윤이야. 자기야, 여기는 우리 엄마, 아버지셔. 아, 처음 뵙겠습니다. 임윤이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아니, 생각보다 미인이네. 난 우리 아들이 어떤 모습에 반했는지 진짜 궁금했는데. 미인이구나. 근데 예쁜 거 얼마 못 간다. 아, 네? 아, 제가 어머님, 아버님 드리려고 준비한 선물이에요. 뭘 좋아하실지 몰라서 요즘 환절기라 날씨도 쌀쌀한데 어머님 스카프 괜찮으세요? 아유, 고마워요. 스카프 집에 많은데. 뭐, 잘하고 다닐게요. 색상이 나랑 안 맞는다. 그쵸? 어디 거예요? 이 브랜드? 신경 좀 썼네요.
남친 아버님은 그냥 말없이 고맙다고 하셨지만 제가 처음 온 순간부터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으시는 것 같았고요. 남친 어머님은 처음부터 웃으면서 비아냥대는 것 같았습니다. 이때까지 둔한 저는 원래 합법이 저러신가? 라고 생각하며 어른들이니 그냥 넘어갔습니다. 남친 부모님들과 식사를 하면서 무례한 질문은 계속되었어요. 아니, 우리 아들은 진짜 변호사님이고, 난 같은 법조계 사람 만나길 바랬거든. 근데 갑자기 미술한다고 해서 놀랬잖아. 아, 말은 나도 되죠? 우리 아들보다 어리니까. 얘네 누나 얘긴 들었죠? 같은 변호사 만나서 지금 말도 잘 통하고 얼마나 좋아? 이게 수준이 맞아야 한다니까, 서로. 그게 쉽나 어디? 하여튼 내가 그린 말을 했건만. 저기 어머님 아버님은 뭐 하셔? 아니 미술 공부만 한 거면 딸 하나만 미술 공부 시키신 건가? 뭐 어려서 공부는 딱히 많이 안 했어도 되잖아, 미술은. 안 그래? 네? 어려서부터 그래도 미술을 해서 재료값이라든지 입시 비용이라든지 저희 엄마 아빠도 뒷바라지 많이 해주셨죠. 진짜 이게 웬 미친 소리인가 싶기도 했어요. 처음엔 저 말을 듣고 절대 한마디도 편들어주지 않는 남친을 보며 지금 단단히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애초에 남친 부모님은 절 달가워하시지도 않았고 남친이 좋다니 한번 만나 알아서 떨어져 나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너무 비굴하고 수치심이 느껴졌지만 저희 부모님을 생각해서 바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예의 없게 가르치시지 않으셨거든요. 난 결혼해서 우리 아들이 힘들게 처자식 먹여 살리는 거 정말 반대야. 윤희 씨도 일은 할 생각이지? 힘들게 공부해서 내가 그러라고 장가 보내는 것도 아니고 결혼하면 신랑한테 기대지 않을 정도의 벌이는 되고 우리 딸이야. 뭐 변호사님이시니 남편한테 전혀 부담도 안 주고 에휴 나도 변호사 며느리 보나 했더니 네, 저도 당연히 일을 놓지 않을 생각이고요. 지금 들어보니 어머님께서는 저를 별로 달가워하시지 않는 것 같네요. 저도 제 직종에서 공부하는 만큼은 다 했고요. 어디 가서 직업에 대해 비난받을 정도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식사는 감사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기야, 엄마는 그런 뜻이 아니잖아. 그냥 요즘에는 여자들도 일을 하는 추세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건데. 남친 입에서 젖다구로 말이 나오자마자 눈물이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감사히 먹었다는 말만 하고 서둘러 짐을 챙겨 나왔어요. 뒤따라 나온 남친은 왜 그러냐며 놀라서 그래도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어디 있냐며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자기는 저런 말을 내가 듣고 있는데 아무렇지 않은 거야? 자기 어머님보다 난 자기 말이 더 상처야. 자기가 몰랐을 리도 없고 결국은 변호사 며느리 얻고 싶으신 건데 날 왜 만나는 거야? 어른들은 원래 좀 보수적이잖아. 사자 들어가는 직업 좋아하는 건 당연한 거고 아무래도 매형도 변호사다 보니까 며느리도 변호사 며느리 보고 싶어 하셨던 거고 그냥 보수적이다라고 이해해 줄 순 없어? 내가 괜찮다고 하잖아. 너랑 결혼하고 싶고 처음이라 그러시는 거야. 너가 이해해. 우리 엄마 아빠 엄청 고생했다고 했잖아. 나랑 누나 키우는데 보상받고 싶어 하시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뭐? 보상? 누구 신세 망치려고 며느리한테 보상을 바래. 우리 엄마 아빠도 나 키우느라 고생했는데 그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고? 난 자기도 의심스러워. 그동안 했던 말들 다 어머님 입을 통해 나한테 하고 싶고 묻고 싶었던 말 아니야? 가끔 기분 나쁜 얘긴 몇 번 있었어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 자기도 예체능에 대해 아예 모르니까 그냥 궁금해서 그렇구나. 근데 이 결혼 진짜 아닌 것 같아.
그만 만나자. 지금 너 선 넘는 거야. 나 정도 되는 남자 어디 가서 만나기 힘들다는 거 너도 알잖아. 너 지금 너무 격해져 있으니 좀 수그러들고 얘기 다시 하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진짜 어디 이런 막말을 할까요? 그 길로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저는 저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잘 다녀왔냐는 엄마, 아빠, 언니들의 물음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아니, 왜 울어? 아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좋은 마음으로 선물 사들고 가서 무슨 일이 있었어? 무슨 일이야? 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얘 무슨 서름 당하고 온 것 같은데? 변호사 며느리 원한대. 아니, 내 앞에서 변호사 며느리 원해. 오늘 나 보잔 것도 일부러 부르신 거야. 나보고 알아서 떨어져 나가라고. 제 말을 듣자마자 아빠는 노발대발 하시며 찾아간다고 하셨고 엄마는 같이 눈물을 떨궜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애지중지 막내딸, 귀엽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시고 곱게 키워 어디 내놔도 부족하단 소리 들어본 적 없는데 처음 본 사람들한테 이런 무시를 당하다니요. 언니들은 아주 길길이 날뛰고 전화번호 대라는 둥 집도 아수라장이 되었죠.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웠고 그 후부터 남자친구의 태도도 곱씹게 되며 남자친구의 연락을 철저히 차단했어요. 제가 연락을 받지 않자 다음날 미술학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내가 엄마한테 뭐라고 했어.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한 것 같아. 너 혼자 어색했을 텐데 너 편은 못 들어주고 내가 미안해. 그러니까 화 풀어, 어? 난 자기랑 할 말 없어. 난 어제 자기 태도에 너무 실망했고 자기 태도를 보니 알겠더라. 결혼하면 내 앞날이 훤히 보이더라고. 앞으로 계속 무시하실 텐데 나보고 그걸 견디라고? 내가? 왜? 첫 만남에 저렇게 무례하신데 며느리 되면 얼마나 더 하시겠어. 나는 마음 정리 다 했어. 너무 극단적으로만 말하지 마. 아무래도 나 힘들게 키워오신 분들이니까 원하는 며느리 얻고 싶은 건 당연한 거잖아. 어제 엄마도 아차했어. 네가 마음 좀 풀어. 내가 잘할게, 어? 하루 이틀 제가 연락이 되지 않자 미술학원에 찾아오는 빈도는 잦아졌고 그럴 때마다 저를 설득하는 남친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우리 집안에 대해 알고 나면 어떤 생각을 하실까? 그렇게 남친과 남친 누나, 변호사라고 저를 그렇게 무시했는데 과연 저희 집안이 의사 집안에 건물 몇 채나 있는 집인 걸 알게 되면 절 그렇게 대할 수 있는지도 궁금해졌습니다. 일단 남자친구에게 알겠다는 말과 함께 본격적으로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다시 만난다고 해서 제 마음이 변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중간에 남친 부모님께서 조금이라도 변하게 된다면 마음이 달라질 수도 있겠다 생각도 했습니다. 마음을 풀고 다시 지냈을 땐 결혼 얘기도 더 적극적으로 오갔고 그러면서 남친 부모님과 저희 부모님을 뵙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한 번은 남친을 저희 집에 초대했는데요. 부모님도 제 우는 모습을 보고 내켜 하시진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니 마음을 열고 다가가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가져온 선물은 대박이었습니다. 우리 집을 어떻게 본 것인지 몰라도 처음 만나는 여자친구 부모에게 사과 한 박스라니요. 진짜 제가 뭘 가져온 건지 눈을 다시 의심만 했습니다. 아무래도 저와 차이나는 결혼이니 이런 선물 준비했다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엄마 아빠는 선물에 대해서는 고맙다고 받아두기만 하셨고 싫다는 내색이나 표현은 일절 없으셨어요. 딸 때문에 엄마 아빠까지 이런 대접을 받는 것 같아 너무 죄송했고요. 그때 마음을 먹었어요. 우리 집 무시한 대가를 정말 철저히 복수해야겠다고 다짐했죠. 어서 와요. 너무 궁금했어요.
음식은 입에 맞나요? 윤희한테 뭘 좋아하는지 물어봐서 준비한다고 했는데 맛있게 먹어요. 아, 갈비찜인가요? 아, 맛있네요. 윤희도 어머님 음식 솜씨를 닮아야 하는데 저 밥 해주려면 지금부터 열심히 연습해야겠네요. 엄마와 아빠는 급격히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니 벌써부터 주방탱이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처음 만난 엄마 아빠 앞에서 내가 여태까지 만난 남자친구가 맞나 싶었죠. 식사 자리는 대충 이렇게 지나갔고 식사 중간중간 남친이 불편한 기색이 있었는데 저희 집이 건물로 되어 위층엔 가정집으로 되어 있다 보니 남친 입장에선 건물에 새 들어서 사는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자기 미술학원 위에 이렇게 집도 있었구나. 아파트 월세나 전세랑 비슷한 건가? 이런 건물 위에 집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우린 여기 나 중학교 때부터 살아서 익숙하지. 오히려 시끄럽지도 않고 좋아. 자긴 아파트 사니까 익숙하진 않겠다. 건물도 깨끗한 편이어서 나쁘지 않고 그래도 아파트면 관리가 잘 되어 있어서 좋긴 하겠네. 그렇게 대화를 이어갈 무렵 언니들이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남자친구가 온다는 건 알았는데 언니들도 제 얘기를 들었던 참이라 궁금했던 모양인지 일찍 퇴근을 하고 집으로 왔어요. 아, 윤희 남자친구구나? 안녕하세요. 전 윤희 첫째 언니고 얜 둘째예요. 반가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윤희가 도통 집 얘기를 잘 안 해줘요. 이제서야 뵙네요. 잘 부탁드려요. 저와 달리 언니들은 똑 부러지기도 하고 제가 서럽게 울던 날을 기억하고 있어서 남자친구에게 살갑지만은 않았고 그때 복수를 하려고 했는지 언니들이 의사신분이라는 걸 밝히더라고요. 남친은 엄청 놀란 눈치였습니다. 대학은 어디예요? 요즘 로스쿨도 간판 많이 보잖아요. 제 친구도 로스쿨 출신인데 연배가 비슷한 것 같아서요. 물어봐도 되죠? 아, 네. 서울대 로스쿨 출신입니다. 아, 그럼 대학은요? 대학은 어디 나왔어요? 순간 언니가 꼬치꼬치 묻는 말에 기분이 나빴는지 얼굴이 불그락해지는 남자친구를 볼 수 있었죠. 뭔가 고소하단 생각이 들었어요. 내 기분을 조금이라도 느껴봤는지 이때 이런 말을 하며 자존심이 상해하는 게 확 보이더라고요. 아, 대학은 순천에 있는 대학 나왔습니다. 뭐 대학보다야 마지막 학력이 서울대 로스쿨이니까요. 아, 그래도 로스쿨 출신이어도 대학도 중요하지. 요즘 로펌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데, 안 그래요? 그래도 취업 잘했다면 다행이지만요. 금방이라도 당신은 어디 대학 나왔냐고 물어볼 기세였지만 그래도 첫 만남이니 더 이상 묻지 않더군요. 그렇게 식사 자리를 마치고 남친을 배웅하던 차에 남친의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자기를 함부로 대했다는 둥, 언니들이 왜 이렇게 개념이 없냐는 둥 일단 다 참았어요. 어차피 곧 헤어질 거고 아주 입이 떡 벌어지게 복수할 계획이었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철저히 복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과정 중 역시나 예비시댁의 만행은 끊임없었죠. 중간에 남자친구에게 건물주 딸의 선자리를 제시하는 둥 결과는 계속 저를 못마땅해 했어요. 이것 또한 개념 없는 남자친구 입에서 듣게 되었죠. 아빠가 좋은 사람 있다고 선보는 거 어떠냐더라. 그래도 난 자기를 너무 사랑하니까 당연히 안 된다고 했지. 아직도 못마땅해 하셔? 자기가 잘 얘기한 거 아니었어? 건물주 딸? 왜? 자기 변호사 사무실이라도 차려줄 수 있을 것 같은가 보지? 에이, 말을 왜 그렇게 해. 자기도 좋잖아. 그래도 나 같은 남자가 자기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데 자긴 자부심 가져도 돼. 이런 미친 소리를 하며
저를 놀리는 것처럼 말을 하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었지만 그 계획은 실행될 예정이니 참았어요. 아주 그 집 콜을 납작하게 해주겠다는 일념 하나로 참았던 것 같아요. 엄마, 아빠, 언니들과 오빠에게도 저의 계획을 말씀드리니 아빠와 엄마도 경우 없으신 분들은 아니지만 제가 그동안 그 집에 당했던 걸 생각해 동의해 주셨고요. 드디어 길고 긴 시간 끝에 상견례 날이 되었습니다. 역시나 상견례 전날까지도 남친 부모님들은 꼭 해야겠냐며 남친을 설득하는 눈치였고 남친이 통하지 않자 이제는 제가 시집가면 저를 부려먹을 생각만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은 전화가 오시더니 얼토당토 않는 말을 하시더군요. 예, 나다. 너 김치는 담글 줄 아니? 내가 내일 김장을 할 건데 어차피 너가 와서 이제 할 일인데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니? 지금 얘네 누나나 우리 아들 시킬 수도 없는 거고 너희야 수업 조절해서 오면 되는 거니까 내일 몇 시쯤 올 수 있니? 네? 김장이요? 제가 내일은 수업이 풀로 있어서 힘들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예, 내가 진짜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라고는 없니 너는? 마음에 안 들면 집안이라도 좋던가. 평범한 집안에 평범한 직업에 뭐 하나 잘난 것도 없는 니가 지금 변호사 와이프를 그냥 꽁으로 하겠다는 거야? 네? 어머님, 평소에 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동안 잘 알지만 너무 심하시다는 생각 안 드세요? 아니, 와서 몸으로라도 떼구던가. 너 아직 식장 안 들어갔다. 알겠니? 이런 반협박을 하시며 전화하기 일쑤였고요. 점점 심해지면 심해졌지 덜하진 않으셨어요. 남친은 저 아니면 안 된다는 주의였고요. 저 아니면 안 된다는 사람이지만 저에게 자기가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이니 넌 복받은 줄 알아라 라는 뉘앙스를 계속 풍겨오며 저의 자존심을 깎아내리기 일쑤였어요. 대망의 상견례 날 그제 부모님과 남친 누나, 매형까지 줄줄이 양복에 변호사 배지를 달고 나와 우리 집은 법조인이다 라며 위풍당당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미리 준비해온 혼수 목록을 써서 저를 먼저 주시는데 기겁했습니다. 혼수 비용만 4억, 그리고 집은 반반. 너무 어이가 없어 실소가 터져 나왔죠. 그리고 저희 부모님과 언니들, 오빠, 새언니가 등장했어요. 줄줄이 의사 가운을 입고 말이죠. 다들 외과, 내과, 치과 가운을 입고 등장을 하는데 남친 식구들은 어안이 벙벙하여 쳐다보곤 했습니다. 상견례장에 의사 가운 입은 6명, 변호사 배지 단 3명,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있는 우스꽝스런 모습이었죠. 남친도 처음 보는 모습에 당황하긴 마찬가지였고요. 제가 생각해낸 최고의 복수는 이것이었습니다. 상견례장에 우리 집 재력을 오픈하고 그 집이 그렇게 바라는 돈을 바로 눈앞에서 놓치게 하는 것이죠. 아들 가지고 장사하시려 했으니 맞대응 해드려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희 아빠입니다. 딸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동안 저희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하셨다고요. 애들 둘이 좋아서 하는 결혼. 저희는 직업이나 집안에 대해서는 딱히 생각해 본 적 없는데 굉장히 궁금해 하셨다고 들었네요. 저희 아빠랑 엄마, 저는 외과 의사예요. 그리고 여동생은 내과 의사고 남동생 내에는 치과 의사입니다. 아니, 어머. 의사들이시라고요? 아니, 우리 준성이가 그런 말이 없어서. 아이고, 이런 귀하신 분들이 그럼 우리 세기만 특별히 미술 공부를 가르쳤군요. 어쩐지 특별해 보이더니만. 어머머, 아마 우리 아들 머리랑 사돈댁도 머리들이 좋으시니 우리 손주들 머리 걱정은 없겠어요.
우리 며느리 닮아 손재주도 좋을 거고요.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 거 보고 이 결혼 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한 제 자신에게 정말 괜찮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네요. 오히려 저런 반응들을 보니까 정이 뚝 떨어졌어요. 저희 집은 저 결혼하면 저희 앞에 있는 조그만 건물을 혼수로 해주실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럴 일은 없겠네요. 어머님 혼수 목록을 보니 저에게 너무 바라는 게 많아서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결혼해야 하는지 의문이 드네요. 무슨 말이야, 너? 자기야, 그리고 이런 일은 나한테 미리 얘기했어야지. 놀랬잖아. 다 의사셨어? 그리고 건물 얘기는 또 뭐고? 내가 조그만 건물들이 몇 채 있는데 이걸 우리 자식들 결혼 선물로 하나씩 주고 있네. 그래서 우리 윤희도 그럴 예정이었는데 윤희 마음이 변했다니 그럴 일은 없겠군. 아니 사돈. 아니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윤희야, 갑자기 무슨 소리니? 지금 결혼 날짜 잡으러 나온 거 아니었어? 아니요. 저는 이 결혼 못합니다. 오늘 파혼 통보하러 나온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 아들, 그리고 잘난 따님 사위. 제가 어찌 그 집에 끼겠어요. 전 파혼합니다. 자기야, 무슨 소리야 지금? 남친 어머니 졸도하는 소리 들리고 웅성웅성 거리는데 저희 집 그대로 그 자리 박차고 나왔네요. 오래간만에 깔깔거리면서 가족끼리 밥 먹고 카페 가서 실컷 대화했습니다. 하나뿐인 막내딸 마음에 상처 입을까 늘 노심초사하신 부모님, 난리에 화내준 언니들, 오빠, 새언니, 오히려 가족애를 일깨워줬네요. 몇 년이 지난 지금 웃으며 말할 수 있지만 한평생 아쉬움 없이 살던 내가 예비시댁 잘못 만나 정말 내가 이런 경험을 할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었고 재미삼아 사연 풀어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제 인생에도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지만 사람 앞일은 모르는 거라고 참 별의별 일을 다 겪었어요. 남들에겐 하지 못하는 얘기, 익명의 힘을 빌려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어렸을 때 성실하게 사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그런지 가난했지만 부모님을 창피해하거나 싫어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가난해도 최선을 다하는 부모님이 늘 감사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식들에게 사랑을 한껏 주셨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도 우리 부모님 밑에서 태어날 거라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용돈을 벌고 학비를 벌었었기 때문에 그나마 집안의 살림살이는 좀 나아졌어요. 그래도 항상 학비 벌어 쓰는 딸 안타까워하는 아빠였지만요. 저 역시 배운 것이 성실이었기 때문에 찬란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졸업 후 남편을 만나 결혼을 준비했어요. 저와는 달리 남편네 집은 소위 말하는 졸부 집안이었습니다. 화성에 있는 땅이 급폭등을 하면서 그야말로 돈방석에 앉은 집안이었죠. 그래서 그런지 처음부터 아빠는 뭐 하시냐부터 시작해서 꼬치꼬치 물어보셨어요. 그래, 우리 영석이가 결혼하고 싶어하는 처자라고? 아가씨 부모님은 뭐 하셔? 영석이한테 들었다시피 우리 집안은 땅 부자야. 아무래도 처가 쪽에서 좀 기울기 시작하면 영석이가 힘들 테고 그럼 곤란하잖아? 기분 나쁘더라도 대답 좀 부탁해. 엄마는 무슨 초면에 그런 걸 대뜸 물어봐요. 지혜네 부모님은 그냥 평범한 회사 다니세요. 두 분 다 본인 앞가림은 다 하시는 분들이니 엄마가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첫 만남에 부모님 뭐 하시냐고? 엄마 드라마 너무 많이 보신 거 아니에요? 평범한 회사? 아니 그럼 정년 퇴직하시면 뭐 계획은 있으시대?
노후 자금이 있어야 우리 아들 고생을 안 하지. 안 그러니? 정말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의 정년을 운운하시며 그렇게 돈돈거리시는 게 첫 만남부터 별로였어요. 중간에서 남편이 계속 제 눈치를 보며 실드를 쳐줬지만 시어머니의 그 표정과 말투는 정말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아요. 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했고 제 얘기를 들으시더니 더 이상 들을 것도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는 행동들이 딱 졸부 그 자체였습니다. 저희 엄마 아빠는 그냥 평범하게 회사 다니세요. 아빠도 오래 다닌 공장에서 그래도 신임을 꽤 받으신 터라 뭐 정년 퇴직하시고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까진 열심히 회사 다니실 거고요. 엄마도 마찬가지로 아빠랑 맞벌이 하시면서 살림의 보탬이 되시고 계시고요. 어머님이 어떤 경제적인 능력을 원하신진 모르겠지만 그냥 평범한 가정이에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세요. 뭐? 공장? 어머, 그럼 방진복 입고 근무하시는 거니? 어머, 웬일이야? 3교대, 2교대 해봤자 월급이야 뻔할 거고. 일단 알겠어. 뭐 안 봐도 알겠네. 우리 영석이가 하도 좋다고 해서 만나자고 한 건데 우리 집이랑 차이는 많이 나는 거 알고 있지? 엄마는 차이라뇨. 우리 옛날에 살았던 거 생각해봐. 땅 보상 못 받았으면 우리는 지금 더 최악이었을 건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뭐? 넌 언제적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도 우린 땅이라도 있었지. 혹시 뭐 아가씨네 재산 같은 거 없어? 너무 곤란한데? 네, 저희 집은 따로 땅이나 건물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남한테 피해 안 끼치고 저희가 힘 닿는 대로 살아가고 있고요. 어머님한테 이런 말까지 들어가면서 저도 결혼하고 싶지 않네요. 지금 어머님 보아하니 딱 봐도 기우는 집에 장가 보내고 싶어 하지 않는 눈치인데 제가 빠져드릴 테니 아드님이랑 잘 말씀 나누세요. 영석 씨, 나 갈게. 이제 다신 연락하지 마. 그럼 이만. 그 자리에서 너무 기분이 나빠 차마 더 이상 앉아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전 인사만 드리고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남편과의 결혼을 파토내기로 마음을 먹었죠. 하지만 그렇게 제가 자리를 박차고 나오자 남편은 그날부터 식음을 전폐하고 시어머니 앞에서 더 이상 살지 않겠다고 하며 협박을 했다고 해요. 처음에 그렇게 결혼을 반대하던 시댁도 남편 하나를 살려야겠다는 마음으로 저에게 전화를 하시며 마음을 돌려달라고 하시더군요. 처음엔 계속 거절했지만 계속되는 부탁에 결국 저조차도 마음이 돌아섰어요. 제발 부탁이야. 아가씨가 좀 우리 아들 마음 좀 돌려줘요. 지금 며칠째 물 한 모금도 안 먹고 바닷물에 뛰어 들어간다는 거 내가 방문 잠그고 지키고 있어. 내가 그날 무례하게 했던 거 너무 미안하니까 제발 우리 아들 좀 만나줘요. 저도 영석 씨 사랑하는 마음은 그대로지만 그거랑 별개로 저희 부모님이 무시당하면서까지 결혼하고 싶지 않거든요. 우리 아들부터 살려야지. 내가 그날 실언했으니 잊어주고 제발 우리 아들 좀 만나서 설득 좀 해줘요. 제발. 그렇게 저희는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저와 결혼을 강행한 남편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론 시어머니가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도 이제 내가 선택한 이 결혼,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잘 지켜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런 마음도 잠시 결혼 후 저의 고생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나랑 결혼 안 하면 못 살겠다던 남편도 남의 편이 되어가고 있었고요.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 부모님이 해주신 이바지 음식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꼬투리 잡기 시작했고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이 항상 태클을 거시곤 했죠. 결혼 전 예상은 했지만 훨씬 더 도를 넘는 행동에 기분이 나쁘고 눈살이 찌푸려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이런 이바지 음식 너나 먹어라. 어쩜 이바지 음식 보낸다는 게 이꼴로 보내? 비싼 거 안 드셔봤다니? 널 마음에 들어 하려야 할 수가 없다 정말. 어쩜 천박하게 이런 이바지 음식을 다 보내? 요즘 누가 이렇게 먹는다고? 에휴, 격 떨어져 정말. 저희 엄마가 후기 꼼꼼히 알아보고 보내신 건데 마음에 안 드세요? 그럼 어떤 이바지 음식을 바라시는 건지. 부잣집 사모들이 받는 이바지 음식 모르니? 우리 집 정도면 그런 걸 해와야지. 어디 서민 음식을 바리바리 보내? 에휴. 엄마도 그만하세요. 너도 그만해. 그냥 엄마가 이바지 음식으로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시는 것 같고 말대꾸 하려고 하냐? 무슨 말대꾸야. 어머님이 원하는 이바지 음식을 물어본 거지. 일단 어머님, 이거 마음에 안 드시면 제가 집에 가져갈게요. 아서라. 어디 이런 음식 우리 아들을 먹이려 들어? 일하는 아줌마 보고 가져가라고 할 테니까 됐어, 거기 둬. 에휴, 정말. 참고로 우리 집안 사는 거 봐라. 너 이런 게 맞는다고 생각하니? 좀 어머님 아버님한테 알려드려. 우리 집안 이런 집안이라고. 에휴. 하다못해 이바지 음식으로도 어머님은 격을 나누시더라고요. 정성 들여 준비한 저희 엄마의 이바지 음식이 무시당하는 것 같아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남편은 더 이상 분란을 만들지 말라며 오히려 저에게 뭐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결혼도 했고 언성 높이는 일을 만들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한 저 역시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기로 했죠. 이왕 결혼까지 했으니 어머님과도 잘 지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잘 지내려야 잘 지낼 수가 없었던 게 어머님은 끈질기게 사사건건 저희 집 경제력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셨어요. 결혼 후 바로 임신을 했기 때문에 아이 때문이라도 참고 잘 살아야겠다고 하루에도 12번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그것이 맞는 줄 알았어요. 이제 임신도 했으니 우리가 더 잘 살아야지 부모가 되는 건데. 그냥 엄마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엄마도 이제 덜 그러실 거야. 아무래도 어렵게 사셔서 그런지 얼마나 그게 힘든 건 줄 아니까 혹시라도 내가 고생할까봐 그러는 거야. 그래도 그렇지 매번 무시하시고 하여튼 자주 보는 거 아니니 내가 참아야지. 뭐 어쩌겠어 아이도 생겼는데. 덜 그러시겠지 아이까지 있으니까. 그래도 도를 넘는 발언은 못 참아. 자기가 중간 역할을 잘해줘야지. 그냥 나이 어린 네가 이해해줘. 나도 우리 엄마 이해 안 갈 때가 많지만 어쩌겠어. 그렇게 늙으신 걸. 네가 참아주라. 남편이 본인의 어머님을 이해해달라고 따로 얘기도 했어요. 그렇게 다짐을 했었고 저는 바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으니 저희 부모님이 저를 생각했던 마음이 어땠을지를 생각하니 더욱더 부모님에게 감사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여자는 아이를 낳으면 철이 든다고 했으니까요. 아이를 낳던 날 저희 친정 부모님과 시댁 부모님이 오셨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도 저희 아빠를 보고 경멸하듯이 쏘아 붙이더라고요. 아이를 낳아 정신이 없는 와중에 그게 큰 상처로 남았네요. 사실 제가 상처가 됐다기보다 친정 부모님 마음이 어땠을지 죄송하기도 하고 감히 헤아려지지가 않더군요. 아니, 사돈어른은 일 끝나고 집 안 들렸다 오셨어요? 우리 집 체면이 말이 아니게 그대로 출퇴근 복장으로 하고 오셨네. 예.
우리 딸 고생했는데 그런 생각할 겨를도 없이 왔네요.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냥 딸아이 생각하는 애비 마음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너무 걱정이 돼서 끝나자마자 달려왔거든요. 다음번엔 신경 써서 옷 갈아입고 올게요. 아유, 그래도 그렇지. 저희도 오는데 남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하여튼 이래서 모르면 배워야 한다니까. 엄마도 그만하세요. 장인어른 바빠서 그냥 오셨다잖아요. 아버님, 저희 딸이에요. 저랑 똑 닮았죠? 아주 귀엽다니까요. 시어머니의 작은 중얼거림에 아빠는 멋쩍어 하더라고요. 정말 거동만 편했다면 마음 같아선 시어머니에게 연신 따지고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그 자리에서 민망했는지 말을 돌려주어 시어머니도 더 이상 퍼부어대지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은 그저 제가 혹시라도 미운 털이 박힐까 그냥 참으시는 것 같았고 그 모습을 보니 친정 부모님께 더욱더 죄송한 나날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퇴원을 조리원에 갔다가 친정엄마가 해산을 해준다고 하셔서 2주 정도 친정에 가 있으려고 했던 날이었죠. 시어머니는 한사코 반대하시며 어이없게도 본인의 손주를 그런 작은 집에 둘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본인 살았던 형편을 생각 못하시는 시어머니가 우습기도 하면서 기가 차기도 했어요. 진짜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더군요. 너 뭐 하는 거야? 조리원 끝났으면 너희 집 가서 애를 볼 생각을 해야지. 그 집구석에 우리 손주를 왜 데리고 가? 네? 저희 엄마가 해산해 준다고 하니까 그렇죠. 저도 친정엄마가 이것저것 챙겨주는 게 편하기도 하고요. 어머님, 애 안 낳아보셨어요? 듣기가 거북하네요. 그리고 어머님네도 엄청 가난했다고 하더구만. 그때 그럼 영석 씨랑 아가씨들 어떻게 키웠어요? 뭐라고? 너 지금 시애미한테 대드는 거냐? 본데 없이 공돌이 밑에서 자라서 아주 말이 막 나오는구나. 너한텐 내가 네 시어미도 아니지? 이래서 집안을 파야 한다니까. 어느 정도 격이 맞아야 말이 통하지. 그저 치부모 일이라면 저렇게 쌍심지를 켜지 아주. 너무하시네요, 정말. 같은 여자지만 어머님 이해 안 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쨌든 전 친정으로 갈 테니 그리 아세요. 이제 아주 시애미 말은 깡그리 잘라서 통으로 무시해버리네 진짜. 내 발등을 내가 찍었지. 저런 걸 며느리라고. 그때 영석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했어야 했는데 보잘것도 없는 애 아니면 죽겠다고 하는 바람에 내가 미쳤어 아주. 에휴. 저도 마찬가지예요. 후회하긴 서로 마찬가지니까 그만하시죠. 전 무조건 친정에 갈 거니까 여하튼 그리 아시면 되세요. 전 이 말을 끝으로 친정으로 향했어요. 눈물이 펑펑 났지만 애써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참았고 그렇게 2주간의 친정엄마의 조리를 받고 집으로 왔어요. 시어머니는 꼭 그렇게 친정에 가서 조리를 해야 했냐고 뭐라고 했지만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라는 마인드로 계속되는 시어머니의 친정 무시는 이어졌지만 아이 키우느라 정신이 없어 일일이 대응하지 못했던 나날이었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아이가 돌이 되었을 때 또 한 번 시어머니와 크게 다투는 일이 벌어졌죠. 아니 우리 손주 돌잔치에 너희 친정 부모님도 부른다고? 그냥 친가 쪽 식구들만 불러서 조용히 치러라. 네?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저희 엄마 아빠도 유아 할머니 할아버지신데 어떻게 돌잔치에 부르지 말란 말씀을 하세요? 엄마 말은 그게 아니라 요즘에는 크게 하지도 않고 그냥 친가 쪽만 소소하게 불러서 하는 게 어떠냐는 거지. 뭘 그렇게 예민해?
아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 내가 듣는 신용이라도 하지. 죄송한데 저희 엄마 아빠 안 부르면 전 돌잔치 못해요. 아니, 그럼 공돌이 할아버지를 우리 손주 돌잔치에 부르자는 거야? 아우, 격 떨어져. 내 친구들도 올 텐데. 어머님 친구분들 오지 말라고 하세요. 그렇게 창피하면. 그리고 어머님 수중에 돈 좀 가지셨다고 그러는 거 아니죠. 따지고 보면 돈 말고 저희 부모님이랑 어머님이랑 다를 게 없잖아요? 아니, 인격적으로는 많이 다르겠네요. 저희 부모님은 남을 깔보지 않으니까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편은 제 뺨을 날리더라고요. 순간 뺨을 맞은 게 정말 어안이 벙벙했어요. 화가 나면서 어떻게 제 뺨을 칠 수가 있나 싶었고 내 남편이 맞나 싶었어요. 결혼을 하면 남의 편이라더니 정말이지 저에겐 철저하게 남의 편이었죠. 전 뺨을 맞고 화가 나 남편의 머리털을 다 뽑아버릴 정도로 잡아당겼고 간신히 시누이들이 말려주는 통에 싸움이 진정되었어요. 네가 내 뺨을 쳐? 아주 이혼하려고 발악을 하는구나. 내가 맞는 말만 해서 놀라서 때린 거니? 내가 맞고 가만 있을 줄 알았어? 이게 진짜? 언니, 그만해요. 엄마도 그만하고, 오빠도 그만해. 그리고 어떻게 여자를 때려? 오빠가 잘못한 거야. 빨리 언니한테 싹싹 빌어. 언니, 진정해요. 어머, 얘 아주 앙칼지게 우리 아들 머리 뽑은 것 좀 봐. 아이고, 무서워라, 진짜. 보고 배운 게 이런 거지, 네가? 미안해. 내가 미쳤었나 봐. 네가 너무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용서해줘, 제발, 지혜야. 남편은 진정이 됐는지 싹싹 빌더라고요. 그날 아주 집안이 난리가 났고 끝까지 시어머니는 친정 부모님이 돌잔치에 오시는 걸 반대했어요. 하지만 전 친정 부모님이 못 오시게 하지 않았죠. 제가 돌잔치를 안 하겠다고 하자 그제야 시어머니는 억지로 그럼 부르라고 하며 허락을 했는데 참 허락이라는 말도 웃기지만 말이에요. 그렇게 번번이 시어머니는 지방 경조사에 저희 친정 부모님들을 늘 배제했고 처음부터 서운했지만 이런 것들이 쌓이고 나니 마음속에 도끼만 남더군요. 아이고, 네 마음대로 해. 누가 네 고집 꺾겠니? 부르라고. 진짜 눈치도 없다. 여기로 올 생각을 하는 니네 부모님이나 꼭 부르겠다고 하는 너나 아니 반지한 돈 해줄 돈은 있으시고 참나 와서 뷔페나 축내는 거 아닌가 몰라. 그 말씀 제가 언젠간 후회하게 해드릴게요. 어머님보다 훨씬 성숙하시고 인격 훌륭하신 분이니 그런 막말 삼가주세요. 그래, 누가 아니라니. 널 누가 이겨? 네 맘대로 해라. 내가 말해도 들어 처먹질 않느니 내가 포기해야지 어쩌겠니? 이제 좀 속이 시원해. 그냥 엄마 말 좀 듣지. 아휴, 어쨌든 네 뜻대로 됐으니까 이제 그만해. 좀 참아. 가까스로 제가 승리를 쟁취했지만 쓰라린 승리였어요. 정말 시어머니란 사람과 남편은 저에게 실망만을 가득 안겨주었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던 중 아빠가 다니던 공장 부지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고 하더군요. 평생을 바친 아빠의 공장 부지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도 있다고 했어요. 다들 공장에 애사심이 있고 오래 다니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갈 바엔 공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제일 오래된 평판이 좋은 저희 아빠가 공장을 넘겨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위기였고요. 아빠는 고민을 하셨지만 모아놓은 돈과 다 합쳐도 300억짜리 공장을 넘겨받을 순 없었으니까요. 형님이 넘겨받으셔야지.
이 회사 형님 아니면 안 굴러가는 거 아닙니까? 그 거래처에 좀 투자받고 대출 껴서 어떻게 안 되나? 형님 믿고 우리 다 여기까지 온 건데 이 회사 남한테 넘어가게 둘 거예요? 형님 청춘 다 바친 곳인데. 아, 그래요. 형님이라면 아마 거래처에서도 엄청 좋아할 것 같은데.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어. 우리가 나서 줄게요. 하지만 역시 착한 사람한테는 복이 온다는 말이 맞았어요. 아빠와 거의 같이 일을 시작한 아저씨의 도움과 함께 아빠를 아주 좋게 본 거래처에서도 많은 투자를 해주셨어요. 아빠가 오너가 된다면 지금처럼 이 공장은 계속 잘 운영이 된다고 하면서요. 그렇게 아빠는 하루아침에 공장 반장님에서 공장주가 되었어요. 아빠는 이제서야 저를 볼 면목이 있다며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내가 이제서야 사돈어른도 그렇고 널 볼 낯이 생겼어. 항상 돈 때문에 우리 딸이 그 집에서 기죽어 사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다행히 이런 좋은 기회가 생겨서 참 다행이다. 이제 우리 딸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 아빠 소원이야. 아니야. 아빠, 아무리 주변에서 그래도 난 아빠 단 한 번도 부끄럽게 생각한 적 없어.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지 않으니 이제 너무 다행이다. 아무래도 나이는 들어가는데 현장 일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 그나마 난 이걸로 만족해. 그러니까 내 걱정은 넣어둬. 어떻게 걱정을 안 해? 아빠가 너한테 해준 게 없는데. 이제 아빠한테 뭐든 말해. 딸이 원하는 건 다 해줄 수 있으니까. 아빠는 공장 대표가 되자마자 그저 제 걱정을 먼저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일은 곧 시댁과 남편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죠. 시어머니는 아빠가 300억 공장주가 됐다는 소식에 갑작스럽게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졸부인 시어머니는 그저 돈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사람이었기에 저희 아빠를 갑자기 어떻게 해서든지 만나고 싶어 하셨어요. 어머, 웬일이니? 이제서야 우리 집이랑 격이 맞는구나. 그래, 뭐 하나 운영은 해야지, 그 연세에. 그래도 정년퇴직하고 우리 아들 고생할 줄 알았는데 고생 안 해도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아무래도 우리 바깥사돈 수입도 그전보다 훨씬 나아지셨겠지? 그렇지. 이제 대표가 됐는데 당연하지. 엄마도 이제 한시름 들었으니 걱정 마세요. 엄마가 훨씬 좋으시죠? 아, 그럼. 우리 집이랑 이제서야 급이 맞는데 안 좋을 리 있니? 내 친구들한테 자랑도 하고 얼마나 좋아? 사실 결혼식 때도 얼마나 내 친구들이 사돈들 뭐 하냐고 물어보던지. 내가 나 뜨거웠다니까. 그래도 이제 좀 격이 맞아서 너무 좋구나. 아, 이제서야? 당황스럽네요. 어머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오늘 무슨 기념일로 지정시켜 놔야겠어요. 시어머니는 이제서야 격이 맞는다는 개소리를 하더군요. 전 그 말을 듣고 오히려 더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막내 시누이가 결혼을 한다고 하였고 시어머니는 청첩장을 주시며 저희 부모님도 오셔야 하지 않겠냐며 처음으로 경조사에 초대를 하셨어요. 오히려 그런 모습들이 저를 더 화나게 했는데 공장 직원이었을 땐 절대 발걸음도 못하게 하더니 이제서야 이런 경조사에 초대한다는 게 너무 속물 같아 보였거든요. 그리고 부모님께 드릴 청첩장 앞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우리 막내딸 좋은 날을 축하하며 귀하신 발걸음 해주십시오. 라는 문구였는데 코웃음이 났어요. 원래도 가식적인 인간인 줄 알았지만 뻔뻔하게 아빠를 초대하는 꼴을 보니 속이 뒤집어져 미치겠더라고요.
어쩌면 좋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대로 가만히 예전 일을 덮기엔 이미 저와 제 아빠 마음속에 큰 상처가 된 것 같아 가만히 있을 순 없었죠. 청첩장 아버님 갖다 드려라. 그래도 사돈 어른이신데 오셔야지. 그리고 이제 그 정도는 살만해지셨으면 축의금도 많이 하실 거 아니야? 예전이랑은 완전 차원이 다르시겠지. 부모님한테 꼭 가져다 드리렴. 알겠지? 그리고 꼭 오시라고 하고. 웬일이세요, 어머님이? 저희 아빠 시댁 근처에도 못 오시게 하셨잖아요. 아주 싫다고. 그런데 참 달라지셨네요. 어머, 내가 언제 또 못 오게 했다고? 이젠 좀 급이 맞잖니? 어디 내놔도 창피하지도 않고, 안 그러니? 너도 좀 그렇게 말 좀 하지 마라. 내가 좀 좋게 말을 하려고 해도 참. 너도 이제 삐뚤어진 시선으로 보지 좀 마. 좋은 마음을 먹어도 그런다니? 그래, 그만 좀 해, 자기도. 엄마가 얼마나 장인어른 생각하시면 그러시겠소? 좀 좋게 생각해봐, 당신도. 너무 그러지 말고. 그래, 이 집엔 내가 문제지. 내가 이 집에 애초부터 어울리지 않았어. 웃음이 난다, 정말. 시어머니의 말에 전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참을 수만은 없었어요. 뭐든지 돈으로 엮는 시댁, 이제서야 우리 아빠를 사람으로 보는 모습에 정말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전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을 하다가 이대로 시어머니의 노름에 당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전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고 드디어 신우의 결혼식이 다가왔어요. 남편이 형제였기 때문에 축의금을 받아주기로 했었는데 전 아빠의 축의금을 대신 전달한다는 핑계로 남편과 시어머니 보란 듯이 축의금 봉투로 후려쳤습니다. 이게 뭐야? 장인어른 못 오셔? 엄마가 많이 기다렸는데. 오랜만에 인사도 드린다고. 이게 뭐야, 너? 보면 모르니? 읽어봐. 내가 오늘만을 기다렸으니까 너 눈 좋잖아. 왜? 이제서야 마음이 덜컥 내려앉아? 표정 너무 웃긴다. 남편은 축의금 봉투에서 돈을 꺼내려고 하다 그것이 돈이 아니고 이혼장 넣은 축의금 봉투인 것을 알고 눈이 동그래지더군요. 그리고 그걸 옆에서 본 시어머니도 저에게 이게 뭐냐고 지금 장난치냐고 소리를 쳐대서 저도 그날 울분을 다 토해냈어요. 너 지금 장난하니? 여기가 어디라고 이런 장난을 쳐? 그리고 오시라던 너네 아빠는 안 오시고 이깟 봉투로 뭐 하는 거야? 장난? 내가 얼마나 이날만을 기다렸는데 이제 우리 아빠 공장주 됐다니까 눈이 돌았나 봐. 나 이제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그리고 어머님 이렇게 돈에 목숨 거는 거 못 참아. 참을 만큼 참았잖아? 이혼해. 그리고 양육권, 친권 내가 다 가져올 거니 그리 알아. 지금 일단 정신 없으니까 나중에 얘기해. 여기 지금 영희 결혼식장이잖아, 진정하고 집에서 얘기하자. 집 같은 소리 하네. 내 집 이미 다 뺐어. 그러니까 넌 도장 찍어. 위자료 준비하고, 알겠니? 아줌마, 금 맞는 며느리 맞이하고 그냥 평화롭게 사세요. 저도 이제 금 맞는 사람 찾아갈 테니까. 어디 졸부주제에 사모행세야? 배운 건 있고 돈이 다지 그저? 뭐야? 너 말 다 했어? 이게 진짜 뚫린 입이라고 막 말하네. 이래서 배운 거 없는 애들이랑은 상종을 하면 안 된다니까. 아유, 억울해. 억울 같은 소리 하네. 아줌마는 배운 거 있고 돈 가지고 사람 무시하지 마. 그깟 잘난 게 돈밖에 없는 무식한 여편네야.
제가 이 말을 하고 가려고 하자 시어머니는 사람들 눈이 무서웠는지 찍소리도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로 남편이 합의 이혼을 해주지 않아 소송에 들어갔어요. 소송에 들어가자 남편이 가지고 있던 재산 분할과 더불어 친권, 양육권까지 모조리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재산 분할을 해줘야 한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군요. 네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우리가 재산 분할을 해줘야 해? 네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없는 집 딸내미 거둬줬더니 이제 좀 살만해지니까 우리 뒤통수를 쳐? 내가 그날은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는데 네가 어찌 그럴 수 있어? 참은 거지 아줌마야. 이날만을 위해서. 내가 미쳤다고 졸부 집안에 들어와서 참고만 살겠어? 배운 것도 더럽게 없는 졸부 주제에 꼴랑 땅 보상받아가지고 있는 척은. 내가 진짜 우스운데 많이 참았어. 이제 내가 못 참아. 그리고 재산 분할은 해줘야지. 내가 참고 산 세월이 있는데 안 그래? 아줌마 졸부니까 돈 많잖아. 그냥 그러려니 해. 너 어떻게 나한테 이래? 난 널 정말 사랑했는데 이렇게 뒤통수 칠 수 있어?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 거 알잖아. 사랑? 웃기지 마. 너네 엄마 꼭두각시겠지. 난 네가 뺨 때린 그 순간부터 이혼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야. 이날만을 기다렸으니 그냥 순순히 받아들여. 그리고 애랑 면접하면서 얼굴이라도 보고 싶으면 그만 징징대. 알겠니? 이 구질구질한 졸부들아. 저의 말에 화가 났는지 시어머니는 소리를 질렀고 결국 소득은 없었어요. 마지막 위자료 조정 날 저희 아빠와 같이 법원에 참석했는데 아빠도 그동안 쌓인 게 많았는지 시어머니와 남편을 보고 막말을 하셨고 시어머니는 할 말이 없는지 그저 벙쪄 있었어요. 아빠에게 그동안 했던 모든 것들을 저 졸부들에게 한 번에 돌려주는 느낌이라 저도 참 통쾌하더라고요. 그깟 돈 좀 있다고 사람 무시하고 역시 없이 살아가지고 그저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는 무식한 여편네. 우리 딸이 좋아한다니 내가 기껏 참았지만 이제 이혼하는 마당에 못할 말도 없지. 그렇게 살지 마쇼. 너도 임마 그렇게 살지 마, 남자 새끼가. 아니 장인어른, 이혼을 말려주셔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그래도 제가 지혜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잘하긴 개뿔. 넌 방간자였어 이놈아. 너네 집이랑 딱 어울리는 천박한 여자 만나서 새 출발해. 난 빠질라니까. 내 딸이 너네 엄마 닮을까봐 무섭다 아주. 그러니까 너랑 이혼하는 거야. 절대 우리 아이만은 이런 집에서 크게 하고 싶지 않아서. 솔직히 너도 잘한 거 없잖아. 매번 엄마한테 말대꾸하고. 그런데도 꼭 이혼을 해야겠어? 너무한다. 그나마 그것 때문에 참은 거야. 내가 할 말도 못하고 살면 화병으로 죽지 않겠니? 이날만을 위해서 기다렸어. 그러니 받아들여. 제발, 이혼은 아니야. 그리고 우리 행복했던 날들을 기억해봐, 어? 꼭 그래야겠어? 제발 다시 생각해줘. 다시 생각 같은 소리 하네. 너랑 이제 엮이는 일 없을 거야. 그리고 너네 졸부 엄마랑도. 그러니 그냥 졸부처럼 살아. 저와 아빠는 그 말을 끝으로 그 집과 손절했어요. 아이 면접 때문에 2주에 한 번씩 아이는 아빠를 만나지만 전 철저히 외면하고 있죠. 시어머니는 재산 분할해 주는 것도 아까워서 저에게 문자로 쌍욕을 하셨지만 그 뒤로 차단하고 그냥 무시했어요. 시어머니에게 가장 큰 복수는 그렇게 벌벌 떠는 돈을 제가 조금이라도 가져가는 게 제일 스트레스 받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전 위자료로 받은 돈과 남편이 재산 분할을 해준 돈으로
딸아이와 살 조그만 아파트 한 채를 구입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증을 따서 아파트 단지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고 있답니다. 시어머니한테 헛소리를 안 들어도 돼서 행복하고 우유부단한 남편과 끝을 내서 행복하다고 느끼는 요즘이에요. 역시 사람은 정신적으로 행복해야 한다고 느끼는 하루하루네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듣기로는 시어머니는 동네에서 아주 못된 졸부라고 소문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시누이 결혼식에 어머님 친구분들이 오셔서 저희의 모습을 보시고 이미 어머님 친구분들 사이에선 나락이 간 거죠. 친구도 잃고 돈도 잃은 셈이에요. 저희 아빠는 그저 딸이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고단할까봐 모든 지원을 해주시려고 하지만 그래도 이 몸이 멀쩡한 이상 저희 아빠가 어렸을 때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제 딸아이를 온전히 책임지고 싶어요. 이 글을 쓰면서도 참 그 졸부들을 생각하니 웃음이 피식피식 나옵니다. 어쩜 꼴랑 돈으로 사람에게 그럴 수 있는지 싶기도 하고요. 날씨가 무더운데 제 이야기를 듣고 조금이나마 시원하셨길 바라면서 글을 마무리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 엄마이자 30대 여성이에요. 육아를 하다가 지칠 때쯤 여기 채널에 올라오는 사연들을 들으며 많이 위로도 받고 웃고 울기도 하는 평범한 여성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한번 써볼까 합니다. 저는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평범하게 자랐어요. 그런 저에게 결혼할 남자친구가 생겼고 매우 듬직하고 책임감 강한 그를 보면서 본받을 점이 많다고 생각해서 결혼을 결심했답니다. 아버지를 여의고 남자친구는 여동생과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밝고 책임감이 강한 모습에 이끌렸죠. 그렇게 결혼 얘기가 오고 가고 시어머니를 뵙는 날, 시어머니는 저를 딱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는 것이 느껴졌어요. 눈치가 보일 정도로 말이에요. 능력 있는 우리 아들, 결혼은 좀 천천히 했으면 바랬는데, 하필이면 지금 결혼을 한다고 하니 조금 당황스러웠어. 내가 그래도 뭐 요즘 세상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나? 둘이 좋으면 하는 거지. 결혼하고 일은 계속 할 거니? 아, 네 어머니. 일은 계속 할 생각이에요. 경력도 단절되는 것보다 그래도 계속 커리어를 쌓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당연하지. 결혼하자마자 취직하는 애들 나 이해 못한다. 우리 지훈이가 뼈 빠지게 몸갈아가면서 며느리까지 먹여 살리는 꼴 못 봐. 알겠니? 이건 약속해야 돼. 너도 무조건 경제활동을 하겠다는 걸. 그리고 난 너희 집 해줄 형편 못 된다. 요즘 세상에 그런 여자는 거의 드물긴 하죠. 그리고 집은 걱정 마세요. 저희가 모아놓은 것으로 전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아휴, 나이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지훈이 애는 벌써 장가를 간다고 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참나 속상해 소원. 시어머니는 취집은 절대 안 된다며 면전에 대놓고 말씀하셨고 저 역시 일을 계속할 생각이었기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어머님은 돈에 대해 인색한 분이었어요. 아니 정정하자면 저에게 쓰는 돈에 대해 인색한 분이었죠. 남편은 엄마가 워낙 없이 살고 힘들게 살아서 그렇다고 했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각자가 살아온 환경이 다르다 보니 그런 거겠지라고 제 자신을 스스로 위로하고 마음을 달랬어요. 사업을 하고 있는 남편과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던 저는 그래도 모아놓은 돈도 꽤 있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신도시 빌라를 구매하였어요.
하지만 그것이 문제의 발단이었죠. 시어머니와 신우는 저희 집을 제 집 드나들듯 매일 드나들었고, 심지어 살림살이까지 간섭하시며 잔소리를 심하게 하였어요. 우리도 집 정리하고 너희 곁으로 가서 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니? 우리 딸이랑 나 단둘이 외로워서 그래. 지훈이가 옆에 있어야 나도 마음 좀 놓이고. 어떠니? 거기 신도시라 병원이며 맡으며 살기 좋다며. 그 근처로 우리 집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아, 어머님 혹시 여윳돈은 있으신 거예요? 지금 집 처분하고 신도시로 오실 계획이시라면 자금은 괜찮으세요? 그래도 좀 멀지 않겠어요? 친구분들도 다 아직 지금 살고 계신 쪽에 살고 계시는데 이사 문제는 우리 천천히 생각해봐요. 지훈 씨랑 상의해서요. 멀긴 뭐가 멀어. 그리고 너 나한테 돈 운운하는 거니? 우리 아들 있는데 내가 왜 돈 걱정을 해야 돼? 참나. 너 혹시 우리 지훈이 돈이 네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지? 너는 너고 핏줄은 핏줄이야. 엄한 생각 절대 하지 마라. 알겠어? 그러게, 언니 웃긴다. 돈을 해줘도 오빠가 해주는 거지. 그걸 왜 언니가 상관해요? 벌써부터 본인이 관리하겠다는 거야, 뭐야? 결혼했다고 오빠 돈이 언니 돈이라는 착각 절대 하지 마요. 알겠어요? 우리 셋은 핏줄이고 언니는 이방인일 뿐이니까. 어머님은 아들이 있는데 돈 걱정을 왜 하냐며 저를 몰아붙이셨어요. 그리고 정말 남편을 설득하여 저희 옆동으로 이사를 오셨죠. 그리고 거의 한 집살이가 시작되었는데 바로 옆동에 살다 보니 어머님은 뻔질나게 저희 집을 들락날락했어요. 시누이도 마찬가지로 말이죠. 맞벌이를 하고 있는 저에게 아침마다 집에 와서 밥을 차려달라는 시댁 식구들은 달갑지 않은 존재였어요. 남편도 이 부분에 있어서 참 난감해했지만 그저 저에게 이해해달라고만 하더군요. 언니, 나왔어요. 아우, 비밀번호 좀 쉬운 걸로 바꾸라니까. 우리 아침 먹으러 왔어요. 엄마랑 나랑 솜씨가 없잖아요. 예, 뭐하니? 국이랑 밥 좀 내와라. 우리 지훈이 먹을 때 수저 2벌만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얼른 차려라. 너 설거지도 하고 출근하려면 시간 꽤 걸릴 것 같은데 빨리빨리 해야지. 그리고 가족끼리 아침을 먹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니? 아, 엄마. 그래도 이렇게 무턱대고 오시면 어떡해요? 저희도 출근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난감하게 정말. 어머, 오빠 웃긴다? 가까이 살면서 교류하고 지내는 거지. 뭘 이런 걸 가지고 그래? 혹시 언니가 눈치 주고 그러는 거 아니야? 눈치라뇨, 아가씨. 사실 이렇게 아침마다 불쑥불쑥 오시는 거 불편해요. 한두 번이라면 이해하겠지만 매번 그러시니 저도 아침에 바쁜데 어머님이랑 아가씨 신경 써야 하고 출근도 해야 하고 이해 좀 해주세요. 아가씨도 여자니까 알 거 아니에요. 제가 조금 불편한 내색을 하자 어이없게도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금세 안색이 돌변해서는 저에게 막말을 하더라고요. 남편도 옆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지만 결국엔 제가 죄송하다고 해야 끝이 나는 문제였습니다. 정말 최악이더라고요. 남편은 가정 문제에서는 우유부단한 편이었어요. 아버지가 없이 자라서 그런지 동생이랑 어머님한테 잘하려고 애를 썼죠. 한편으론 남편에게만 의존하는 아가씨와 어머님이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그럼 마음 좀 곱게 쓰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공존하면서 시누이와 어머님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계속해서 받게 되었어요. 내가 뼈 빠지게 아들 키워서 이런 대접 받으려고 살아왔는 줄 아니? 너 우리 지훈이 만나서
이렇게 좋은 집에 살면서 그깟 시어머니랑 신우 밥 차려주는 게 억울하다는 거야? 그래, 요즘 사람들 시부모 봉양하는 사람 없다지만 너무한다 정말. 엄마, 진정해. 새언니, 진짜 너무하네요. 우리 얼굴 좀 이렇게 보면서 살아가자고 하는 건데 그렇게 선을 그어버리다니. 아니, 제 말은 그게 아니라 아침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전화하고 방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냥 그런 것들 좀 배려해달라는 차원이었어요. 아, 그런 뜻 아니었어요. 얼른 밥 차려드릴 테니 드시고 천천히 있다가 가세요, 그럼. 본인이 누구 덕분에 평생 호강하고 살 건데 그래? 참나 어이없어. 남자 잘 만났으면 시댁에 잘해야지. 안 그래, 엄마? 우리가 아빠 여이고 얼마나 오빠한테 의지하고 살았는데 자기가 뭔데 이 집에 들어와서 해방이야, 해방이? 아우, 너무 싫어. 확 저 신우의 입을 꿰매버리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밥을 차려드리고 회사에 출근한 뒤 남편은 저의 기분을 풀어준답시고 점심시간에 만나서 밥을 사주고 저를 달래주었죠. 중간 역할을 잘 못하는 남편에게 화도 났지만 항상 이런 식으로 늘 풀어줘서 고맙긴 했어요. 본인도 본인 어머니와 시누이가 이해 안 되기는 매한가지였는지 그런 행동들이 반복이 되었어요. 너무 미안해. 오늘 맛있는 거 먹고 풀어. 내가 엄마한테도 얘기는 할게. 아침마다 오시지 말라고. 너무하지 진짜. 우리 엄마가 아빠 일찍 돌아가시고 나만 의존하고 사셔서 그래. 뭐 안쓰럽기도 한데 나도 가끔 숨이 막히긴 해. 미안하다 정말. 자기가 중간 역할을 잘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뭐 지금이야 얼마 안 됐다지만 진짜 이건 너무한 것 같아. 아침마다 매번. 아가씨도 그래. 지금 나이가 몇인데 일도 안 하고 맨날 오빠한테 당당하게 용돈 탓쓰고. 그것도 문제야. 성인이면 자기 앞가림은 해야지. 내가 말은 다 못하지만 정말 문제 많아, 이 집 식구. 말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잖아. 동생도 일해야지 이제. 나이가 몇 살인데 엄마가 그저 오냐오냐만 하셔서 그래. 내가 따끔히 얘기할게. 기분 풀어 자기야. 그렇게 남편은 저의 기분을 많이 풀어주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식 때 시어머니에게 받은 금목걸이를 하고 외출하는 일이 있었죠. 금 아니면 알레르기가 있던 터라 항상 귀금속에 예민한 제가 처음으로 어머님이 주신 목걸이를 하고 외출을 했어요. 반나절이 지나자 목이 간지럽기 시작하면서 심각하게 부어오르더라고요. 처음 어머님이 예물을 해주실 때 금속 알레르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터라 설마 했어요. 이것이 가짜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머, 너 알레르기 있는 거 아니었어? 목걸이 이거 진짜 아니야? 야, 너 심각하다. 얼른 병원 가봐. 아유, 이런 걸 왜 했어? 어? 어쩐지 계속 가렵더라. 아우, 미치겠네. 이거 가짜일 리가 없는데. 일단 미안해. 나 병원 좀 가볼게. 아니, 그거 시댁에서 해준 거 아니었어? 아우, 심각하다, 진짜. 얼른 가봐.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 어떻게 가짜일 수가 있어? 전 그 길로 친구와 헤어져 병원에 갔었고, 병원에선 귀금속 알레르기라고 하더라고요. 금이 아닌 물건을 해서 알레르기가 일어났다고 말이에요. 네, 어머님이 해주신 모든 예물은 다 가짜였습니다. 순간 어이가 없더군요. 요즘 세상에 예물도 많이 생략하니 이게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테지만 전 시누이 명품 가방에 시어머니 안마의자 그리고 시집 오면서
혼수며 예단 모두 어머님이 원하는 걸 다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저에게 이런 가짜 기금속을 해주신 거예요. 순간 어이도 없고 내가 어머님께 정말 이런 가치조차 안 되는구나 하며 눈물이 났어요. 어머님에게 이런 가짜 목걸이를 받아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집에서 대접이 이 모양이라 눈물이 철철 났고 굴욕적이었죠. 그리고 전 그 길로 모든 예물을 가지고 어머님 집을 방문하였어요. 어머님, 이거 어머님이 주신 예물들 혹시 가짜인가요? 저 오늘 피부과 다녀왔어요. 정말 너무하세요.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뭐가 가짜야? 참나, 너 웃긴다. 그럼 넌 내가 너한테 가짜 해줬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거 완전 억지 쓰고 있어, 정말. 언니,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엄마한테 와서 한다는 말이 예물 가짜냐고? 우리 엄마가 그럴 사람이냐고요? 진짜 하다하다. 아니요, 오늘 피부과 갔다 왔는데 기금속 알레르기라고 해서요. 제가 그만이면 그때도 못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피부 예민한 걸 가지고 왜 나한테 와서 따지냐고? 그리고 설사 가짜라고 해도 네가 뭐 어쩔 건데? 나한테 따지러 온 거니? 너 아주 시임을 우습게 보는구나. 다른 사람들은 선물도 못 받아서 징징인데 이게 아주 복에 겨웠지? 따지러 온 게 아니라 제 목 상태가 이러니 물어보러 온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 선물은 마음이라는데 제가 어머님한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걸 아니 참 마음이 안 좋네요. 일단 아니라고 하시니 알겠습니다. 그냥 여쭤보려고 한 거예요. 그까지 찰난 척은 가짜면 어떻고 진짜면 어떻다는 거야? 지목에 어울리는 게 저런 거니 내가 저런 거 해준 거지. 안 그러니? 사람은 어울리는 게 각자 있는 법이야. 너한테 어울리니까 그거 해준 거다. 그런데 뭐? 이게 호강에 겨웠지 아주. 그러니까 본인 값어치를 생각해야지 무슨. 진짜 금을 받겠다고. 엄마 신경 쓰지 마. 혈압 오르겠다. 기막혀 진짜. 할 말이 없네요. 어머님이랑 아가씨한테 정말 두 손 두 발 다 들겠어요. 이건 뭐 상식이 통하질 않으니. 제목을 보고도 금이 아닐 리가 없다고 화내는 어머니와 신우 때문에 할 말을 잃었어요. 그날 일을 계기로 시어머니는 절 더 미워하셨고 신우이도 마찬가지로 절 더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전 그저 억울할 따름이었답니다. 오히려 남편이 저에게 계속 미안해 하더라고요. 남편이 미안해해도 참 이 마음은 뭐라 말할 수 없는 마음이었어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저 모녀에게 미움만 살까? 혹시 아들 뺏긴 것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건가? 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결혼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도대체 잘난 아들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내가 이런 취급 받아야 하나 하고요. 진짜 엄마도 어떻게 이런 걸 선물이라고. 내가 미안해. 다시 다른 걸로 사줄게. 정말 본인밖에 모르셔서 그래. 당신한테 화내고 싶지도 않아. 당신 탓이겠어 이게? 그냥 어머님이 날 생각하는 마음이 이것뿐인 거지. 진짜 널 속상하게 하려고 결혼한 건 아닌데 네가 속상해하니까 내 마음이 진짜 너무 안 좋다. 미안하기도 하고. 지긋지긋해 진짜. 언제 그만하실까? 나 진짜 이렇게 지속되면 자기랑 못 살아. 내가 왜 이런 취급받아야 하는 거야? 미안해. 다신 이런 일 없도록 할 거야. 그러니까 나만 믿어. 뭐 믿으라고 해도 이제 자기는 좀 신뢰를 잃었겠지만. 남편의 미안하다는 말도 풀리지 않았고 그렇게 어머님과 시누이와는 서먹서먹하게 지냈어요.
오히려 본인들도 선물에 대해 캥기는 것이 있는지 볼 때마다 민망한지 집에도 덜 찾아오더군요. 오히려 이렇게 거리를 두고 지내니 정신적 스트레스는 조금 해방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전 임신을 하게 되었고, 제가 임신을 하자 남편은 정말 좋아서 몸부림치더라고요. 그리고 저 역시 임신을 하고 나니 조금은 남편에게 답답했던 점, 시댁이 서운한 점 모두 다 잊고 좋은 것만 생각하기로 했어요. 임신 축하해. 내가 아빠가 된다니. 지금보다 더 듬직한 남편이 되도록 노력할게. 아빠가 되는 만큼 너한테 실망시키는 일은 없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보다도 날 더 믿어주길 바래. 알겠지? 내가 정말 훌륭한 아빠, 그리고 멋진 남편이 될 거니까.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당신이 아빠면 진짜 애는 든든하겠다. 그리고 아무래도 당신도 다정하니까 애가 너무 좋을 것 같아. 남편은 본인이 아빠 없는 틈에 자라서 그런지 아이에 대한 책임감이 막중해 보였어요. 오히려 아이가 생기고 나자 제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고 어머니와 시누이의 출입을 자제시켰죠. 그 부분에서 시어머니는 또 저에게 쌍욕을 하셨지만 저도 그러려니 했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휘둘리기 시작하면 저도 한도 끝도 없이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았거든요. 임신한 게 유세도 아니고 시애미를 못 오게 해? 서방 조정질에서 어디 잘 되나 보자. 참나 지까짓 게 감히 나한테? 그니까 누구 핏줄인데 우리한테 감히 이렇게 대하는 거야? 하여튼 새언니 너무 개인주의야. 저 사상 고쳐야 한다니까? 우리가 왜 이 동네로 이사 왔어? 오빠네랑 교류하려고 온 건데 꼭 저런다니까? 나중에 애 낳고 보자고 어디? 우리 핏줄끼리 똘똘 뭉쳐서 새언니 가만 안 둘 거니까. 언니 임신 축하해요. 어디 한번 그렇게 우리 팽개치고 잘 살아보라고요. 어머님, 아가씨,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그냥 제가 잠 좀 자야 하니까 지훈 씨가 그렇게 얘기했던 건데 놀러 오세요. 그런 뜻 아닌 거 알잖아요. 오빠가 그렇게 말했을 리도 없고 그냥 조금 자제해달라고만 한 걸 텐데 왜 또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그게 그거지. 돌려 말한다고 내가 못 알아들어? 하여튼 난 네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어. 웃기는 짬뽕이라니까 정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억지를 써대면서 저를 또 스트레스 받게 하더군요. 그냥 제 정신건강이 좋으라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그리고 전 태교를 하며 임신기간을 즐겼어요. 그러던 중 남편이 시누이 취직 선물 겸 제가 만삭이 되니 병원에 같이 한 번씩 가주라며 시누이에게 차를 뽑아주는 일이 있었어요. 저 역시 남편에게 그러라고 선뜻 얘기했고요. 지금부터라도 아이가 태어나면 앙금없이 잘 지내고 싶은 마음뿐이었거든요. 그리고 시누이도 차를 너무 갖고 싶어 했었어요. 차 사줬으니 일 열심히 다녀. 그리고 너희 새언니 몸 무거우니까 가끔 병원도 태워다 주고, 알겠지? 그러라고 사준 거야. 고마워, 오빠. 그래도 취직했는데 이 정도는 타줘야지. 역시 우리 오빠가 센스랑 안목이 있다니까. 새언니도 나한테 맡겨. 아유, 우리 남매 보기 너무 좋다. 이제 지화도 잘생겼으니까 엄마랑 둘이 놀러 다니면 되겠네. 이거 뇌물이야, 지아야. 새언니한테 좀 잘해줘. 그래도 너네 새언니는 너한테 잘하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알겠다니까, 오빠. 걱정 마. 이제 조카도 태어났는데 내가 잘해야지, 그럼. 아무튼 너무 고마워, 차 사줘서. 남편은 제가 몸도 무거워지고 차를 끌 수 없으니 시누이에게 뇌물 겸 취직 선물로 차를 사준 거였어요. 전 제 병원에 태워달라고 바란 적도 없지만
그냥 오빠가 동생 차 사준다는데 뭐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였던 것이고요. 그렇게 신우이는 한동안 저한테 잘하는 신용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오빠가 차도 사줬겠다. 그 마음이 고마워서 저한테까지 잘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중 시어머니께서는 만삭인 저를 불러 김장을 하시겠다며 옆동으로 부랴부랴 오라고 하더군요. 사실 만삭이어도 심각하게 유산기가 있다거나 한 것도 아니었고 아직 예정일이 3주 정도 남았기 때문에 어머님을 충분히 도와줄 수 있었죠. 예, 만삭 다 됐으니까 좀 움직여야 돼. 오늘 김장할 거니까 옆동으로 건너오거라. 그래야 나중에 순산하는 거야. 네, 어머님. 그럼 가서 도와드릴게요. 저도 많이 움직여야 된다는 소리는 들어가지고 준비만 하고 금방 갈게요. 이렇게 전화를 끊고 시댁에 도착하니 시어머님 배추 20포기를 전날 다 절거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저보고 양념을 버무리라고 하셨고 본인과 시누이는 잠깐 볼 일이 있다며 나갔다 온다고 했고요. 충분히 어머님을 도와 김장을 할 수는 있었지만 조금 어이가 없었어요. 만삭 며느리 혼자 김장하게 하고 본인들은 나갔다 온다는 것이 제 기준에 좀 이해가 가지 않았거든요. 제가 표정이 어두워지자 시누이는 깔깔대고 웃는데 얼마나 얄미운지 주둥이를 꿰매버리고 싶은 마음이었죠. 아니 언니, 뭐 안 좋은 일 있어요? 엄마가 하라면 해야지. 그리고 임신 언니 혼자 하나? 옛날 며느리들은 이런 거 다 했어. 어머님, 그래도 저 만삭인데 좀 도와주셔야죠. 제가 하기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많은 걸 혼자 어떻게 해요? 나 때는 50포기, 100포기도 혼자 했어. 그리고 이 김치 너넨 안 먹니? 내가 어제 절궜으니까 네가 양념 버무리는 게 맞지. 그러니까 언니는 받아먹기만 하려고 하고 본인이 희생할 생각은 1도 안 해 정말. 언니, 어차피 예정일 좀 남았잖아요. 그리고 많이 움직여야 애 낳을 때 손폭 낳는 거 몰라요? 그냥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요, 좀. 하여간 뭐 하나 시키면 말이 많아. 내 친구도 애 낳을 때 되니까 더 걷고 더 움직이더라고요. 기껏 언니 생각해서 일 만들어준 건데 너무한 거 아니야? 표정 좀 풀어요. 아가씨도 꼭 시집 가면 이런 대우 받길 바랄게요. 참 뚫린 입이라고 말 함부로 하네요. 어떻게 성인이 돼가지고 저러는지. 시누이와 어머님의 말에 어이가 없어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혼자 양념을 만들고 있었고 시누이와 어머님은 딱 나가려고 하는 그때 양수가 터져버리고 말았죠. 처음 느껴보는 느낌에 너무 놀라 나가려던 어머님과 시누이를 붙잡았어요. 병원에선 언제든 양수가 터질 수 있다고 했었기 때문에 양수가 터지면 얼른 병원으로 오라고 했었거든요. 전 어머님과 아가씨에게 병원에 가야 할 것 같다고 소리쳤지만 시누이와 어머님은 별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어머님, 저 지금 양수가 터진 것 같은데 어떡하죠? 빨리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님 손주 나올 것 같아요. 뭐? 아니 왜 지금? 너 이거 양념 다 버무려야지. 어차피 지금 가도 애 바로 안 나온다. 좀 늦게 가도 되니까 할 거는 해. 네? 어머님,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저 병원 좀 데려다만 주세요, 그럼. 그리고 어머님, 아가씨 볼일 보시면 되잖아요. 언니, 가족끼리 무리한 요구하지 마요. 이거 차가 새 거고 시트도 얼마 안 된 건데 양수 터져서 어떻게 차에 탄다는 거예요? 생각을 좀 하고 말해요. 신차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무슨 양수 터져가지고 이 시트에 앉겠다고? 전 가려면 택시 불러줄게요.
신우이의 말에 진짜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양수가 터져서 신체를 망친다니. 진짜 천인 공로할 일이었죠. 전 그 말을 듣자마자 몸을 끙끙 이끌고 신우의 뺨을 쳤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었거든요. 제가 뺨을 치자 어머니와 신우이는 소리를 지르고 남편에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남편 회사가 집이랑 가까웠기 때문에 남편은 쏜살같이 달려왔고 제 꼴을 보았죠. 니들도 내 인생이 무리다 정말. 무리야. 오늘 일 후회하게 해줄게. 나 양수 터졌는데 아가씨가 신차라 차 더러워진다고 못하게 하네? 알아서 택시 타고 병원 가래.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나 지금 빨리 병원 가야 하니까 당신 차 대기시켜 얼른. 아, 이게 어디서 우리 오빠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너 내 뺨 때린 거 왜 빼? 오빠, 언니가 내 뺨을 때리는 거 있지? 새언니 정상 아니야. 오빠, 나 뺨 맞았다니까? 저게 내 뺨을 쳤다고. 오빠가 그 꼴을 봤어야 하는데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어디서 본데 없이 자라가지고 이게 신우이 뺨을 쳐? 진짜 양수 그까짓 거 지금 터져도 애 나중에 나온다고. 애 지금 가도 좀 이따 나온다고. 진짜 왜 이렇게 유난을 떨어 정말? 얘 지훈아, 쟤 좀 어떻게 해봐라. 애가 눈빛이 돌았어. 남편도 이 말을 듣자마자 신우이의 뺨을 쳤어요. 남편조차도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남편에게 뺨을 맞고 나서야 신우이는 정신이 번쩍 들었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시어머니는 방방 뛰고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야말로 시댁엔 날벼락이었던 거죠. 어머, 오빠, 나 지금 친 거야? 오빠, 낮에 뭐 잘못 먹었어? 새언니가 내 뺨을 쳤다니까? 지금 오빠가 날 쳤어? 어머, 지훈아, 지아를 왜 잡아? 네 마누라나 잡을 것이지. 하나뿐인 동생한테 이러기 있는 거야 정말? 엄마 쓰러져. 신우이와 시어머니의 악다구니에도 남편은 묵묵부답이었어요. 그리고 놀란 저를 챙기기 급급했죠. 남편은 아무 말도 없이 저를 태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자궁문이 열려 조금 기다렸다가 아이가 태어났고 전 그 즉시 진이 빠져 병실로 가게 되었죠. 다행히 아이와 저는 무사했어요. 그 와중에 난리통을 겪느라 정말 진통을 겪는지도 모르게 아이를 출산한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나오고 나서 남편은 저에게 의미심장한 한마디만을 하고 병원을 나섰고 남편이 병원에 나선 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제 병실에 와서 싹싹 빌더라고요. 처음으로 그런 모습을 보니 더욱더 화가 나고 기가 막혔어요. 내가 지와 차랑 엄마 집 다 처분했어. 내 병이라 이제 엄마랑 지와 보는 일 없을 거야. 정말 나도 이제 진절머리 난다. 오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우리 가족이잖아. 아빠가 보시면 뭐라고 할까? 오빠가 그러고도 가장이야? 어떻게 이래? 입 다물어. 너 같은 동생 둔 적 없어. 너랑 엄마 수십 번 참았어. 이제 용서 못해. 아니 내 가족이라고 하는 것도 신물나. 너네 엄마랑 이제 네 힘으로 알아서 살아. 내 아내한테 이렇게 대하고 내 아이가 위급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너랑 엄마 어떻게 했니? 집이랑 차 다 내 돈이었으니까 알아서 둘이서 해결해. 네 언니가 용서해주지 않는 이상 나랑도 끝이니까. 얘 지훈아, 넌 말이면 단줄 아니? 이 엄마를 그럼 내치겠다는 거야? 널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소리를 해대니? 그만해요 이제. 며느리도 딸이야.
지아가씨 집 가서 똑같은 취급받으면 눈 안 들겠어요? 이제 질렸고 알아서 둘이 해결해. 내 가족은 아내랑 우리 딸뿐이니까 다신 찾지 마요. 모든 걸 다 뺏어가자 신우이는 울며불며 빌었어요. 저 역시 남편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지만 막상 이런 모습을 보고 나니 남편도 그동안 엄청 참고 있었다는 것이 느껴지더군요. 그리고 전 처음으로 신우이와 시어머니에게 사과를 받았어요. 언니, 미안해요. 오빠 좀 말려줘요. 내가 그날은 심했어. 아니, 엄마가 양수 터져도 바로 애 안 낳는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택시 타고 가라고 한 건데 진짜 미안해요. 이렇게 빨리 내 조카 낳을 줄 몰랐지. 언니, 마음 많이 상했죠? 미안해요. 그래, 나도 미안하다. 지훈이 좀 말려줘라, 응? 지훈이가 한 번 화나면 우리도 못 말려. 그러니까 네가 좀 말려줘. 내가 왜요? 저 이걸 바라고 바랬어요. 이제 아줌마랑 네 얼굴 다신 안 보고 싶으니 찾아오지도 말고 손녀딸 볼 생각도 마요. 애랑 저랑 어떻게 되든 말든 본인들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와서 무일푼 알거지 되니까 눈물 흘리면서 연기를 하네? 연기라뇨. 언니, 제발요. 언니 화나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오빠랑 우리 사이 하면 이럴 순 없잖아요. 언니가 천륜을 끊어놓고 마음이 편하겠어요? 저랑 엄마는 어떻게 하라고. 지금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네, 언니, 제발요. 길거리에 나앉든 어디 판잔촌 가서 집을 얻든 내 할 바 아니야. 자업자득이지. 난 절대 용서 안 할 거니 그리 알아. 이 늙은 노인네가 어딜 간다고 그러냐. 집이라도 있어야 잠이라도 자지. 지금 우리 찜질방에서 온 거야. 알 바 아니라고요, 아줌마. 알아서 하시라고. 어디 나한테 와서 애원이야? 저한테 하던 대로 해보세요. 그게 본성이잖아요. 전 이 말을 끝에 병원 보안 요원들에게 호출을 했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 나갔어요. 그리고 전 끝까지 용서하지 않았답니다. 당장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갈 데가 없어 찜질방을 전전하다 무보증 월세 원룸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남편도 이번 일과 그동안에 있었던 일에 대해 너무 실망을 했는지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그저 제가 마음이 풀리게 되면 본인도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하더라고요. 분명 남편의 마음이 편치 않다는 걸 알지만 그동안에 있었던 일과 더불어 그날 양수 사건이 정말 쉽사리 용서가 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이 일이 있고 나서 뻔질나게 남편과 저에게 번갈아가며 전화를 하셨지만 저희의 무응답에 이젠 잊어버릴만 하면 한 번씩 문자가 옵니다. 그것도 애원하시면서 말이죠. 그리고 가끔 들려오는 소식으로는 시누이는 지금 공장 3교대를 하면서 시어머니와 생활하고 있다고 해요. 월세의 생활비를 감당하려면 3교대 근무를 해야 한 달을 먹고 살 수 있다고 하면서요. 가끔 공주처럼 자란 시누이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제서야 본인이 뭘 하려고 하는 것도 정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어 다시금 마음을 고쳐 먹어요. 그 전에 한번 시누이가 남편의 재산을 조금이라도 가져오려고 소송을 걸었던 적도 있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이 집에 단돈 1원도 남겨주신 금액이 없었고 처음부터 끝까지 남편 혼자 자수성가했던 돈이기 때문에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그 돈을 절대 나눌 수 없었죠. 그 일을 계기로 저희 사이는 더욱더 악화가 되었고요. 아들보다도 돈, 오빠보다도 돈을 택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한 번 더 깨닫고 남편은 아주 치를 떨었어요. 그런 일이 있고 지금은 남편과 예쁜 딸아이를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남편도 본인 쏙빼 닮은 딸아이를 보니 너무 행복하다고 하고요. 그냥 지금처럼 행복을 즐기며 남편과 딸아이를 위해 살고 싶어요. 날이 너무 더운데 무더위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